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 일정과 비상연락처만 남겨놓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만약에 혼자 하신다 하시면은 동행 서비스 가입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패키지 대 자유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행도 많이 못 가셨는데 해외여행 하니까 먼 옛날 얘기 같죠. 저도 오래간만에 여행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예전에 해외여행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전후로 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정보가 많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셨거든요. 단체 여행객들이 공항에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가 여행도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요. 저가 항공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다양한 상품들로 패키지 여행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발달로 시간과 거리 상관없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여행의 가장 기초적인 항공, 호텔 이런 것들을 쉽게 예약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기 시작해서 여행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패키지와 자유여행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알아볼 텐데요.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가 주관하여서 진행하는 단체 여행을 말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자유여행은 개인의 스타일에 따른 개별 여행을 말합니다. 다음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패키지 여행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여행 상품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할 게 뭐 있나요? 출발 전날 짐만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유여행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복잡을 해요. 개인이 직접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행지 선정부터 항공 예약, 호텔 예약, 루트 짜기, 그리고 현지 교통편도 알아봐야 되고요. 패스권도 알아봐야 되고요. 먹거리도 체크해야 되고 어플이나 자료 수집도 해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짐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자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건 옛날 자료인데요. 패키지 여행이 예전엔 19만 9천 원, 29만 9천 원 이런 저가 상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은 단체로 가다 보니까 항공료나 호텔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사와 항공사가 협약을 해서 미리 좌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단체 여행은 비교적 저렴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 넘잖아요. 요즘은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없지만 패키지 여행에 비교하면 항공료만 해도 비싸다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여행도 정보력에 따라서 인터넷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또 득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력에 따라서 비싸게 갈 수도 있고 저렴하게 갈 수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 가이드가 일정을 잘 짜놓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나 동선이나 일정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 전용 차량으로 호텔 앞에서 대기를 하거나 여행지 바로 앞에서 내려주거나 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나 준비 미비에 의해서 아니면 현지 사정에 의해서 교통이 많이 막힌다거나 예를 들어 예매를 해놨는데 차가 막혀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에 못 맞춰서 입장권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혼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더라도 또 걸어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에서는 아무래도 패키지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안정성이죠.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진에 빨갛게 색칠해져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행 금지로 검게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교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해외 여행 경보 안내를 보시면은 저렇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가이드가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안내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위험한 지역은 가진 않겠죠. 또 소매치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도 전문 가이드들이 와서 여행자들을 책임지고 병원을 모셔다 드리거나 뒤처리를 다 해주는 반면에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자기 책임이잖아요. 여권을 잊어버렸다, 강도를 맞았다, 어떻게든 자기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이 안전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을 하시다가 어떤 사고 시에 여권을 잊어버렸다, 강도를 당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어떤 날에 공항에 도착을 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해외여행 가시면 폰을 켜면은 문자가 오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오는 문자들입니다. 근데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우시면 안 되고 저걸 항상 놔뒀다가 위급 시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외교부에서는 항상 24시간 전화를 받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현지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러면 돈까지도 빌려줘요. 또 현지에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현지의 병도 연결을 해주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우지 마시고 영사콜을 이용하시면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항상 앱을 하나 다운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 일정과 비상연락처만 남겨놓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만약에 혼자 하신다고 하시면은 동행 서비스 가입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해서 X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정보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 위주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요. 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자유여행은 반대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고요. MZ세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어가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비즈니스 또는 배낭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도전주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일단 준비할 게 없죠.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출발하기 하루 전날 짐만 싸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패키지 여행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비싼 상품도 있지만 저렴하게 가려면 충분히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불필요한 옵션이나 쇼핑을 또 해야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만 콕콕 찍어서 짜놨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또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수박 거달기식의 여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전문 가이드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여행은 안전한 반면에 개인 시간이 잘 없어요. 단체 여행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여기 더 있고 싶다고 해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패키지 여행의 또 장점은 거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같은 대구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유럽에서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골프도 같이 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대신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친구들 또래랑 놀고 싶지만 가족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할머니들 오실 수도 있고요.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내 멋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개인 성향에 맞춰서 일정을 짜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유롭겠죠. 또 여유롭고 그게 가장 장점이고요. 대신에 정보력이 부족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단점이고요. 또 가고 싶은 곳을 콕콕 집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지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필수 코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현지인들과 접촉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와서 그런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현지인들과 잘못 부딪히다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요즘같이 치안도 어려울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능력 테스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은 좋고, 대신에 어느 소통을 잘못했다거나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금전적인 손해로 볼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왔다 갔다 법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은 내가 직접 꼼꼼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오래 남겠죠. 예전에 뭘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꼼꼼히 기억이 남을 거고요. 대신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뭘 하나 빠뜨리면 그만큼 손해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정보력에 따라서 굉장히 덕이 되고 때로는 손해 볼 수 있고, 또 준비 미비로 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준비를 굉장히 했는데 현실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행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 상대방에게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너는 몸만 오면 돼 라고 말하는 성격이다. 여행에서 새로운 친구들이나 현지인들과 만나서 교감하는 게 좋다. 여행은 고생하러 간다라고 생각한다. 체크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다. 현지 맛집이나 유명 음식점은 꼭 먹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관광 명소보다는 현지인들이 즐기는 핫플레이스를 물어 찾아다니는 것이 즐겁다. 길을 헤매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일정이 차질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혼잡한 곳을 싫어한다. 마지막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들과 만나면 현지 언어로 인사를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10가지를 했는데요. 여러분 체크 다 되셨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에서 4개 두 분이시네요. 패키지형입니다. 시간은 없고 귀찮아요. 또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5개에서 7개. 네, 이거는 세미 패키지형. 패키지도 좋은데 하루 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세미 패키지형이고요. 8개에서 10개는 뻔할 뻔자 자유여행형이겠죠. 자신만의 여행 스타일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만의 여행 스타일 진단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차이점과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의 장단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패키지 여행이 좋을까요? 자유여행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좋은 여행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행에 성공과 실패란 없다. 왜냐하면 좀 부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여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경험이 되고 또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여행이라도 성공과 실패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릴 때 하면 늦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근데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어 버리고 격리가 해제가 되고 나라별 입국 조건이 완화가 되면 7월쯤 되면 아마 여행이 자유롭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실 거잖아요. 그때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여행은 분명히 성공하고 좋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